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플레인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는 에이지들 사이에 크로싱이 있고 어떤 그래프는 크로싱이 없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정형화된 레귤러한 그래프들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그래프는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플레인에서 생각하면 플레인 위에 그려진 그래프입니다. 플레인 위에 그려진 그래프. 그려진 그래프인데 모든 에이지가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지오메트리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드로잉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에지들 사이에 에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지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로 그리는 방법이 이제 지오메트리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컬 그래프는 에지가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일 필요는 없는데 이 에지들이 조단 커브여야 됩니다. 조단 커브라는 건 뭐냐면 이 조단 커브 두 개는 최대 한 번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브가 엔드포인트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두 커브는 다시 만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두 커브가 엔드포인트들이 디스조인트하다면 그 커브는 한 번 인터섹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컬 그래프가 지오메트리 그래프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토폴로지컬 그래프는 플래너일 수 있지만 지오메트리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플래너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폴로지컬 그래프는 뭐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굽어서 에지가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폴로지컬 그래프가 좀 더 제너럴한 슈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뭐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뭐 잘 아시니까 그거 투 버텍스가 에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둘은 어디에이션 거다. 그 다음에 버텍스와 에지 그 엔드 포인트를 이룬 에지 사이에는 인시던스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이버후드가 뭐냐? 연결되어 있는 에지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버텍스들이라. 그 다음에 컴플리트 그래프에서는 모든 페어 버텍스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잘 아시죠. 패스는 버텍스들의 시퀀스로 되어 있으면서 그 연속된 두 버텍스끼리는 항상 에지가 존재하면 그걸 패스라고 합니다. 심플 패스는 패스의 모든 버텍스가 디스팅트하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버텍스는 다시 안 나오는 그런 심플 패스라고 합니다. 사이클은 이제 패스의 양 끝이 서로 같은 버텍스면 이제 사이클이 되죠. 근데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를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사이클이 없는 트리의 정의를 다 알죠. 트리는 connected and acyclic. 근데 그런 트리가 여러 개 존재하면 이제 포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트리가 존재하더라도 거기 사이클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에 있는 아무 두 개의 버텍스를 고르더라도 그 사이에는 패스가 존재한다. 그러니 이 그래프는 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컴포넌트를 뭐라고 하냐면 maximal connected pieces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추가할 수 없는 connected pieces를 컴포넌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connected forest를 트리라고 합니다. 뭐 잘 아는 정의입니다. 트리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의들이 서로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저희가 디스크리트 매스나 이런 데서 이제 흔히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트리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퍼레이팅 셋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세퍼레이팅 셋은 버텍스들의 원래 그래프의 버텍스들의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를 그래프에서 지우면 이 버텍스에 연결된 에지들도 같이 지워야 되겠죠. 지우면 그래프가 두동강이 나요. 그래프가 나눠지는 디스커넥트 되는 그런 셋을 세퍼레이팅 셋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세퍼레이팅 셋 사이즈가 제일 작은 그 사이즈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어떤 그래프가 K 커넥트다 얘기하면 그 세퍼레이팅 셋의 사이즈, 그 버텍스의 개수가 최소 K개가 된다.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 커넥트다 얘기하면, 두 개의 버텍스, 최소한 두 개를 지워야지만, 그 그래프가 디스커넥트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트리 같으면, 트리는 원 커넥트리죠. 하나 지우니까. 사이클은 투 커넥티드. 심플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이제 점점 더 제너럴하게 돼서 K 커넥티드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서브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에서 버텍스의 서브셋과 에지의
그 관련된 이제 버텍스 그 서브셋에 존재하는 버텍스들끼리의 에지인데 원래 그래프에 존재해야 되는 그 에지들을 가져오면 이게 서브 그래프가 됩니다. 스패닝이 있는데 스패닝 정의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인데 버텍스 셋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에지는 다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인듀스드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브 그래프의 한 종류인데 제가 버텍스셋을 버텍스의 서브셋을 가져왔으면 원래 그 버텍스셋 서브셋을 연결하는 에지가 있는 원래 그래프에서 에지들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 수도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게 일반적으로 서브 그래프인데 인듀스 그래프는 일단 다 가져와야 됩니다. 있는 것들. 그 인듀스 그래프입니다. 바이파타이프 그래프는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버텍스셋은 두 개나 나눠질 수 있고 각각 서브셋 내부에서는 에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지가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셋에서 존재하는 버텍스를 연결하는 에지만 존재해야지 이 바이파타이프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린 제가 여섯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중에 바이파타이프 그래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당연히 바이파타이프 그래프죠. 이 가운데 있는 거. 왜냐하면 위에 있는 세 개의 버텍스들끼리는 아무 에지 연결이 없고 또 밑에 있는 네 개의 버텍스들끼리도 아무 에지 연결이 없지만 둘 사이에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컴플리트 바이파타이프입니다. K34라고 있죠. 3,4라고 있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예. 위에 두 번째 거 있죠. 그렇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사실은 같은 그래프죠. 어떻게 하면 저게 바이파타이프가 되는지 한번 골라보면 되죠. 그냥 아무 버텍스는 한번 골라봅니다. 걔랑 연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부가 아닌 버텍스를 고릅니다. 또 그 둘과 내부가 아닌 버텍스를 하나 고릅니다. 그러면 세 개의 버텍스만 고르면 아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바이파타이프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K-파타이트. 바이파타이트는 두 개, 바이니까 K-파타이트는 K개의 버텍스의 서브셋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 각각의 서브셋 내부에는 에지들이 연결이 없고 이제 다른 서브셋들끼리는 에지 연결이 있는 걸 K-바이파타이프입니다. 뭐 노테이션은 이제 컴플리트 K-파타이프 그래프는 노테이션을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티어리에서는 이런 이제 질문들, 컴퓨터라는 질문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컴플리트 그래프를 말하는데 버텍스 X가 K 플러스 1인 컴플리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컴플리트 그래프가 없는 이 어떤 그래프가 그 컴플리트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로 가지지 않는 그런 그래프에서 에지의 개수는 최대 저만큼이다. 이런 게 이제 티피컬한 그래프 티어리에서의 컴퓨터 질문입니다. 뭐 이거는 잘 알려지는 오늘의 토픽은 이건 아니고 이러한 질문들을 지오메트리 그래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 그래프랑 관련 깊은 개념 중에 하나가 플래나리티입니다. 어떤 그래프가 두차원 평면 위에 그려지는데 에지들이 서로 크로스는 없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가가 플래나리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는 플래나라고 얘기하면 이 그래프는 플레인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다. 그래서 플레인 그래프는 실제로 그려져 있는 드로잉을 얘기합니다. 플래나 그래프가 여러 가지 드로잉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에지가 크로싱하지 않는 그런 드로잉을 플레인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도 플레인 그래프고 오른쪽 그림도 플레인 그래프입니다. 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로잉을 가질 수 있는데 왼쪽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정했던 토폴로지컬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 거도 당연히 토폴로지컬 그래프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지오메트리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일러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일러 포뮬러를 아주 잘 이용할 거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제너럴한 오일러 포뮬러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그래프에서 당연히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포뮬러를 잘 이용하면 잘 이용해서 에지 개수를 이렇게 바운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에 플래너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버텍스가 n개다. 그럼 최대 몇 개의 에지를 가질 수 있는가? 이 앞에 얘기한 오일러 포뮬러를 잘 이용하면 최대 3n-6, 3n-6 에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
컨벡스 N건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너마다 다 이제 버텍스가 하나 있는, 그래서 N개의 버텍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트라이앵귤레이션, 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배우셨는데, 트라이앵귤레이션 해가지고 에지를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 바깥쪽 폴리곤에 있는 에지들 개수는 N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간 다이아고널들 개수는 N-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냥 보통 그래프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페이스도 트라이앵글레이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아주 익스트림하니까 요렇게 연결시킵니다. 3이기 때문에 3n-6 요게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의 이점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이 그래프가 3사이클이 없다. 3사이클이 없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최대 2n-4개의 에지를 가지고 있다. 직관적입니다. 이 내부의 다이고널들 중에 얼터네이팅하게 하나씩 빼면 됩니다. 또 바깥쪽에 있는 다이고널 중에 얼터네이팅하게 하나씩 빼면 됩니다. 내부에는 n-3개가 있으니까 얼터네이팅하게 빼면 한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그죠? 바깥쪽에도 얼터네이팅하게 빼면 절반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3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페이스의 바운드리에 3개의 에지만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최소한 4개의 에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팅하게 빼면 최소한 4개의 에지를 가지니까 저게 2n-4라는 게 성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말한 이제 3n-6 또는 2n-4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K5 5개의 버텍스가 가지는 컴플리트 그래프는 플래너가 아니다 라는 사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버텍스는 5개인데 에지의 개수가 또 위에서 말한 3n-6 5개니까 9개여야 되죠. 그죠? 최대. 근데 K5는 10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플래너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고 K3, 3,3 바이파타이트 그래프인데 3,3는 3사이클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 있는 포뮬라 2n-4보다 더 많은 에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플래너일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1930년도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플래너리티, 그래프 플래너리티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플래너라면 if and only if 그 그래프는 K5나 K3,3의 서브디비전을 서브그래프로 가지지 않는다. 서브디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K5에다가 각 에지의 가운데쯤에 버텍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에지를 2개로 만드는 겁니다. 골라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서브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디비전, K5나 K3,3의 서브디비전을 서브그래프를 가지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플래너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지오메트리 그래프에서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과가 이제 플래너리티, 그래프 플래너리티 아주 중요한 결과가 이제 60년도에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퓨트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60년대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3 커넥티드 플래너 그래프는 컨벡스 드로잉을 가진다. 자, 컨벡스 드로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페이스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든 페이스들이 컨벡스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지오메트리 그래프가 됩니다. 그냥 지오메트리 그래프가 아니고 지오메트리 그래프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에지가 컨벡스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가 아니라면 한쪽은 컨벡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에지는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먼트가 되고 그러면서 페이스들이 다 컨벡스인 그런 컨벡스 드로잉을 가진다는 사실이 이제 1960년대에 증명되면서 이제 플래너리티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지오메트리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2,4는 3 커넥티드 플래너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2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 그래프 이제 서서히 움직여 가겠습니다. 어떤 플래너 그래프를 아우터 플래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 아우터 플래너라고 부르냐면, 이 그래프의 모든 버텍스들이 우리 익스터널 페이스,
즉 아우터 페이스하고 익스터널 페이스에 다 존재하면 플래너 그래프인데 버텍스들이 다 익스터널 페이스의 바운드를 다 존재합니다. 내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아우터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아우터 플래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버텍스는 익스터널 페이스에 바운드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워가지고 아까 이제 밖에 트라이앵글레이션 을 이렇게 지우면 이게 원래 컨벡스 폴리곤과 내부 다이고널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우터 플래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이 아우터 플래너 그래프인데 n개의 버텍스를 가지면 이 그래프의 에지의 최대 개수는 2n-3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운 게 바로 n-3개를 지웠죠. 바깥쪽에 있는 2n-3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래프 티어리를 이용해서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벡스 지오메트리 그래프가 뭐냐면 어떤 지오메트리 그래프인데 모든 버텍스들이 컨벡스 폴리곤의 버텍스다. 즉 바로 이렇게 그림 저 그림도 버텍스들이 이제 코너에 다 있으면 저기 말 이제 컨벡스 지오메트리 그래프다. 즉 아우터 페이스도 컨벡스다. 그러면서 아우터 페이스가 컨벡스인지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컨벡스라고 볼 수 있죠. 아우터 페이스가 컨벡스면서 그 바운드에 모든 버텍스가 있는 거죠. 즉 아우터 그래프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컨벡스 지오메트리 그래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벡스 지오메트리 그래프인데 크로싱이 없는 플래너 그래프죠. 플래너 그래프는 2n-3개 최대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아우터 플래너 할 때는 이 그래프는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세그멘트 필요는 없습니다. 에지들이. 근데 이제 컨벡스 지오메트리 그래프가 되면 이제 폴리곤 위에 모든 버텍스, 컨벡스 폴리곤의 모든 버텍스를 두고 다이고널 위에 연결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운드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나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기침 범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에지가 있는데, 두 에지가 있는데, 이 두 에지가 서로 디스조인트하다. 디스조인트하다 할 때는 이 두 에지가 엔드 포인트도 공유하지 않고, 또 서로 크로스도 하지 않는 그런 페어 오브 에지를 디스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컴퓨터라는 퀘스천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K 플러스 한 개의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 에지를 가지지 않는 그래프에서 최대 에지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딱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증명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지오메트리 그래프인데, 모든 라인, 에지들은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래프인데, 투 디스조인트 에지가 없는, 즉, 디스조인트 에지들이 없는 그런 그래프에서 에지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최대 개수 몇 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n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해는 되시죠? 어떤 디스조인트한 에지도 없습니다. 그죠? 자, 먼저 이제 그래프를 보고 디그리가 1인 버텍스 다 존재하면 그 버텍스랑 연결되어 있는 에지를 마크합니다. 마크한다는 말은 즉 차징을 합니다. 이 버텍스에다가. 한 개 찾았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최대 에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서 디스조인트 페어 에지가 없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버텍스, 디그리 1인 버텍스 가졌다. 그러면 그 에지는 그 버텍스에다가 딱 차징을 합니다. 어떤 버텍스가 디그리가 1보다 큽니다. 즉 최소한 2입니다. 그러면 그 버텍스 주변에 에지들이 이루는 앵글들이 있을 건데 그 앵글 중에 제일 큰 앵글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앵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에지, 즉 그 앵글을 만드는 오른편에 있는 에지를 이 버텍스에 차징을 합니다. 마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버텍스당 하나의 에지들을 다 차징했죠. 마크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마크가 되지 않은 에지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n보다 크겠죠. 왜냐면 버텍스마다 하나씩은 다 마크했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n보다 작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E라는 에지, 가운데 있는 E라는 에지가
이렇게 마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가 되지 않는 그런 엣지라고 해봅시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U랑 V, 두 엔드 포인트는 디그리가 1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면 E는 바로 그 마크가 됐을 거니까 첫 번째 엣지고요. 그래서 U에는 다른 엣지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V에도 다른 엣지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글을 한번 보면 이게 이 세그먼트와 E가 이루는 앵글 알파라고 그러고 이 세그먼트와 이 세그먼트가 이루는 앵글을 베타라고 그러면 알파는 U 주변에 있는 앵글 중에 U 주위에 있는 앵글 중에 가장 큰 앵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장 큰 앵글이라면 E가 어느 쪽에 존재하니까 마크가 됐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알파는 파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V에 있어서 베타를 보면 이게 만약에 제일 큰 거라면 E가 마킹이 됐겠죠. 그래서 베타도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엣지는 서로 크로싱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지오메트리예요. 또 엣지도 엔드 포인트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린 두 개의 디스조인트 엣지를 찾았습니다. 컨트라딕션이죠. 따라서 모든 엣지들은 다 마크되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킹 스킬만 따라가면 다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 그래프에서 투 디스조인트 엣지가 없다면 그러면 여기는 최대 n개의 엣지만 존재한다. 이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n개보다 많은 엣지를 집어넣는다고 이제 해보면 3n 플러스 1개의 원을 엣지를 막 집어넣으면 어쩔 수 없이 3개의 디스조인트 엣지를 가져야 됩니다. 좀 사이에 갭이 있죠. 여기는 2 디스조인트 엣지죠. n개보다 딱 커지면 2 디스조인트 엣지를 가지게 됩니다. 엣지를 점점 더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3n 플러스 1개의 엣지를 가지면 3개의 디스조인트 엣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집어넣어서 10n 플러스 1이 되면 4개의 디스조인트 엣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왜냐면 맥시멀한 그래프를 컨피그레이션에서 서로 페어지 다 엔드 포인트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엔드 포인트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크로싱도 없는 그런 예지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래프니까 크로싱이 있으면 디스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오메트리 그래프에 대한 이 커뮤니터리언한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지오메트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K 플러스 1 디스조인트 엣지가 없는 그래프는 이거보다 더 많은 엣지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제 톡의 메인 티어럼입니다. 크로싱 렘마라는 메인 티어럼입니다. 이 크로싱 렘마는 이전까지는 뭘 봤냐면 플래너 그래프에서 엣지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거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플래너리티가 없는 어쩔 수 없이 크로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래프 중에. 그러면 도대체 크로싱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 라는 데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렘마가 있는데 그 렘마 이름이 바로 크로싱 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싱 렘마는 크로싱 넘버가 최소한 몇 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렘마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싱 넘버라고 부르는데 크로싱 넘버는 정의를 하면 least possible number of pairs of crossing edges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플레인 위에 그렸을 건데 최대한 이 에지들에서 크로싱할 때 또 그려보더라도 크로싱 넘버 개수의 크로싱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 증명을 토폴로지컬 그래프로 이용해서 합니다. 왜 토폴로지컬 그래프로 이용해서 하냐면 토폴로지컬 그래프는 이러한 조단 커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크로싱이 없다 정리하면.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래프에서 어떤 크로싱 넘버를 바운드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들을 싹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크로싱 넘버가 더 줄어드는 형태로 조단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토폴로지컬 그래프가 항상 가장 작은 크로싱 넘버를 가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가 있으면 토폴로지컬 그래프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바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걸 하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 드로잉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n개의 버텍스와 m개의 에지를 가진다고 하면 크로싱의 개수는 최소한 저만큼이어야 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의 드로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드로잉이 있습니다. 크로싱을 가지겠죠. 이렇게 크로싱을 막 가질 겁니다. 이렇게 막 가질 건데 여기서 제가 어떤 서브 그래프를 뽑아냈는데 어떤 서브 그래프냐면 플래너 서브 그래프 드로잉이니까 이제 플레인 서브 그래프를 뽑아내겠죠. 그죠? 그럼 그 플레인 서브 그래프는 최대 3n-6개의 에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포지션이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죠? 왜냐하면 남는 에지들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크로싱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남는 에지의 개수입니다. 각 에지당 하나의 크로싱을 가지니까 저렇게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뭐, 이게 포인트들은, 이렇게 버텍스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제너럴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너럴 포지션은 뭐냐면, 세 개의 버텍스가 하나의 라인 위에 있지 않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다 일단은 빼고 합니다. 이제 기본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그래프의 드로잉에서 최소한 저만큼의 크로싱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진짜 바운드가 뭘까? 그래서 에듀시 또는 가일이라는 이 두 사람이 에듀시가 이런 컨젝처를 합니다. 천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어떤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바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프루프는 본인들이 못했어요. 근데 이런 컨젝처가 뭐냐면 어떤 컨스턴트 C가 있는데 이 크로싱 넘버는 n의 3승 나누기 n 제곱이다. C 곱하기. 그 정도 될 거다. 라고 컨젝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려고 노력했지만 못 풀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걸 딱 바운드를 합니다. 이 바운드는 타이트한 바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제 컨스턴트만 좀 더 줄어들 뿐이지 이제 어슴프틱하게는 타이트한 바운드입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이 증명이 오늘 보여드리는 증명은 컴퓨테이션 자이오메트리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뭐 에모 벨츠, 미아 샤릴, 버나드 샤겔이라는 이제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증명을 딱 발견했습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위한 증명이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을. 과연 어떤 그래프인데 n개의 버텍스와 m개의 에이지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 크로싱 넘버는 최소한 저만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드로잉을 생각하는데 어떤 그래프 드로잉을 딱 픽스시키는데 이 그래프가 최소한의 크로싱을 가지는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실제로는 모르지만 이게 최소한의 크로싱을 가지는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이 그래프에서 서브 그래프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 그래프의 버텍스마다 제가 코인을 탁 던져서 코인의 앞면이 나오면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뒷면에 나오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듀스드 그래프를 만들죠. 인듀스드 그래프를 만드는데 근데 이 코인이 그냥 일반적인 코인이 아니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코인입니다. P 바이아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던져가지고 버텍스를 뽑아냅니다. 뽑아낸 버텍스 셋에 대해서 인듀스드 그래프를 만듭니다. 만약에 G에 원래 에지가 있다면 여기도 반드시 에지가 있는 조건으로 이 에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H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래프가. 이 H에 대한 관계를 이용해서 원래 그래프의 크로싱 넘버를 바운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NH를 이 H의 버텍스의 개수, 그러니까 P번 했으니까, P 바이아스드 코인을 했으니까 몇 개인지 대충 나오겠죠. 그 다음에 MH를 에지의 개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CR of H, 크로싱 넘버입니다. 만약에 이 H를 그냥 제너럴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 제너럴 그래프가 가지는 크로싱 넘버, 어떤 드로잉에서 가진 크로싱 넘버를 CRH하고 이게 CRH에다 햇을 딱 붙이면 이 인듀스된, 드로잉된, 이 드로잉에서 크로싱 넘버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드로잉되어 있는 거기서의 크로싱 개수를 말합니다.
H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코인을 던져서 골라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N of H, 버텍스의 개수의 expectation은 P 곱하기 원래 그래프의 버텍스 개수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에지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버텍스가 원래 그래프의 두 버텍스가 에지를 이루는 두 버텍스가 둘 다 선택되어야지만 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xpectation은 P의 제곱 곱하기 에지의 개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로싱은 어떻게 되냐면 크로싱을 이루는 거는 두 개의 에지니까 네 개의 버텍스가 있겠죠. 그래서 P의 4승 여기 빠졌습니다. P의 4승 곱하기 여기 P의 4승 곱하기 N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P 곱하기 크로싱 of G입니다. 사실은 G에 크로싱이 있으면 이게 선택될 확률 4승이죠. P의 4승입니다. P의 4승이죠. 왜냐하면 버텍스가 4개가 있기 때문에 P의 4승이 빠졌습니다. P의 4승 곱하기 크로싱 of G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를 잘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관계를 표현하면 G가 뒤에 있는 G의 버텍스의 개수, 에지 개수 그리고 크로싱 넘버가 표현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시 써보면 이 식을 이용해서 씁니다. 이걸 써보면 이 인듀스 값 H의 크로싱 넘버 빼기 에지의 개수 더하기 3에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걸 증명했었죠. 아까 보였었죠. 그죠? N개의 버텍스와 N개의 에지를 가지는 어떤 그래프 드로잉된 그래프는 최소한 이만큼의 크로싱을 가진다. 이 식을 H에 대해서 딱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이 이제 크로싱 오브 H가 될 거고, 눈 크거나 같다. 그럼 N 빼기 3N 플러스 6인데, 이거 뭐 6는 대충 이제 빼고 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H에 대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H의 크로싱, 그 다음에 H의 개수, 그 다음에 버텍스의 개수. 근데 앞에서 저희가, 확률로 P를 이용해서 이 G 그래프, 원래 그래프의 버텍스의 개수, H의 개수를 했으니까 얘를 다시 딱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expectation of 이거는 여기 다시 딱 어레인지하면 크로싱 넘버, H의 크로싱 넘버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각각을 앞에서 했던 P에 대한 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런 식이 나옵니다. H는 간데없고 G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저희가 구하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이 크로싱 넘버 of G입니다. 그래서 이 P의 4승을 양대가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P는 저희가 아까 정한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확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제 잘 정하면 바로 P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P를 요거로 딱 배치해버리면 아까 저희가 봤던 크로싱 넘버가 나옵니다. 64분의 1 곱하기 N30 나누기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크로싱 넘버를 로우 바운드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타이트한 바운드가 있습니다. 64가 아니고 3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곱하기 그 타이트한 바운드 프로프는 아주 복잡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안 되고 한 3일 정도 가서 그냥 안 하고 이제 간단한 바운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크로싱 넘버는 좀 더 타이트하게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크로싱 넘버 이걸 잘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지오메트리의 많은 문제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증명 문제 중에 이제 36분의 1은 이게 좀 더 타이트한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이 타이트한 바운드 앞에 컨스턴트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이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자, 여기서 크로싱 넘버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인스턴스의 개수를 바운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뭐냐면, 플레인 위에 n개의 포인트가 있고, m개의 라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라인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막 지납니다. 그랬을 때, 라인과 포인트가 라인 위에 있으면, 이 페어는 인스턴트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페어들이 개수입니다. 포인트와 라인. 포인트가 라인 위에 있으면 인스턴트인데, 그 페어들의 개수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넘버. 그럼 만약에 저희가 n개의 포인트와 m개의 라인들을 플레인에서 가졌을 때, 인스턴스가 최대 몇 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게 바로 인스턴스 프로블럼이고, 이 시메레비 소토 시오럼에서 인스턴스 법칙은 이렇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앞에
크로싱 넘버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맥시멀 컨피규레이션을 일단 생각해봅시다. 어떤 거냐면 N 개의 포인트와 M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하겠죠. 플레인을 막 디바이드할 때 포인트가 막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 하프 라인들 있죠. 저기 멀리 나가는 하프 라인들 싹 주고 나면 그래프가 됩니다. 하프 라인들을 싹 주고 나면 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버텍스 개수는 원래 그래프의 버텍스랑 똑같죠. 그죠? N입니다. 그래프의 에지의 개수는 이 그래프, 원래 이제 N개의 버텍스와, N개의 포인트와 N개의 라인이 있었을 때 인스턴스의 개수를 I라고 하면 I 빼기 M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라인당 두 개의 하프 라인을 없앴죠. 그쵸? 그러면 인스턴스 개수를 카운팅할 때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라인당.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G의 에지의 개수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턴스 한 라인 위에 K개의 포인트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에지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K 플러스 한 개가 되죠. K개의 개수는, 인스턴스의 개수는 K거든요. 그럼 이걸 빼버리면, 양쪽의 하프 라인들을 빼버리면, 그 에지의 개수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요? 그래프는 이제, 포인트들이 N개가 이렇게 플레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인에 있고, 라인들이, 그 포인트들이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두 개를 지나갈 수도 있고, 한 개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개는 없으니까, 우리 세 개를 안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인피니트하게 나가는 거 있죠. 더 이상 포인트를 만나지 않는 거. 얘를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싹 지워버립니다. 더 이상 포인트를 안 만나니까. 지워버립니다. 즉, 인피니트한 라인들, 하프 라인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사실 우리 그래프에서는 하프 라인이 없으니까요. 그 하프 라인들만 다 지워서 남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 G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G의 에지의 개수는 I 빼기 M. 왜냐면 N개의 라인이 있고, 각 라인마다 한 개씩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인스턴스가, K개의 인스턴스가 있으면, K개보다 K-3개의 에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한 라인 위에, 우리는 이제 가정은 이제 뺐지만, 이렇게 K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 K개의 인스턴스로 인해서 정의되는 에지들은, 이 하프 에지들을 뺐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것들만 이제 에지들이죠. 그래프 G에. 몇 개냐면, K 빼기 한 개. 인스턴스가 K개 있다면, K 빼기 한 개의 에지만 가지게 됩니다. 즉, 라인마다 한 개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인스턴스마다. 인스턴스 개수에 대해서. 그래서 I 빼기 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N개의 라인을 가지니까 전체 인스턴스는 I개인데 그래서 한 개씩 손해봅니다. 라인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에 크로싱 넘버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로싱 넘버는 이 그래프의 크로싱 넘버는 간단하게 N choose 2로 어퍼 바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N개가 있었으니까 라인 두 개마다 크로싱을 한다면 그럼 N choose 2로 크로싱 넘버가 정의가 되겠죠. 크로싱 넘버. 크로싱이 됐습니까? 여기는 라인 이제 지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M 제곱이라고 나타낸다고 합시다. 근데 크로싱 넘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우 바운드. 그죠? 그래서 36분의 1에 M 3승 나누기 N 제곱이었죠. M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겁니다. 바로. I 빼기. 이 그래프의 M의 개수. 에지의 개수죠. 그래프의 에지의 개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양쪽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몇 개 빠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또 것들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3.3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36을 이렇게 넘기고, 그죠? 그 다음에 I만 남겨두고 이렇게 취하면, 이게 3.3이 이제 3승근이죠. 하면 3.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승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3분의 2승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제곱이 있지만 여기 3승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I로 놔두고, 이쪽은 I로 놔두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기면, 바로 위에서의 3.3 곱하기 N의 3분의 1승, 곱하기 M의 3분의 2승, 더하기
텍스트에는 안 나오고 시스템으로 좀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로싱 넘버 하나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인스턴스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NJ 포인트가 플레인에 있는데 이 NJ 포인트 어떻게 쓰냐면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페어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 배치하면 1이 되는 페어가 최대한 많도록 그렇게 배치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최대가 되는 개수를 U of N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있죠. Maximal number of unit distance입니다. NJ 포인트에서. 그럼 과연 이게 몇 개가 될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싱 넘버를 이용해서 몇 개가 될지 바운드를 했습니다. 바운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3.3이 당연히 거기서 나오겠죠. 36에 3승분이 거기서 나오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인트마다 유닛 서클을 그립니다. 포인트마다. 그러면 이 서클 위에 거리가 1인 다른 포인트 유닛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른 포인트가 한 개만 있다. 그럼 이거는 맥시멀한 포인트 셋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UN을 맥시멀하게 만드는 포인트 셋은 반드시 이 서클 위에 최소 2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포인트들은 이 서클을 이게 서큘러 아크들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서큘러 아크들을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버텍스 셋, 이렇게 포인트 셋 N개가 있고, 유닛 서클들을 그려가지고, 이 유닛 서클들이 잘리는데, 이 서큘러 아크들을 그냥 에지라고 생각합니다. 토폴로지컬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그래프에서, 에지의 개수, 서큘러 아크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 두 포인트가 거리가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한 서클에 이 포인트가 있을 거고, 얘를 중심으로 한 서클에 이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닛 디스턴스인 하나의 포인트 페어마다 두 개의 서큘러 아크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라면. 그래서 아크의 개수는 이 정도. 두 개 곱하기 유닛 디스턴스의 개수. 유닛 디스턴스가 있으면 아크가 생기게 되죠. 한 페어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개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크의 개수는 U of P, N이죠, 다시 생기죠? U of N, N개의 포인트가, 이제, 실제로 포인트가 플레인에 있는 그 셋을 P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는 멀티플 에지를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의 서클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나는 점 두 개가 버텍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에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에지를 다 뺀 그 그래프를 G'이라고 합니다. 서큘러 아크들로, 유닛 서큘러 아크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멀티플 에지를 다 뺐습니다. 남은 거를 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G'의 에지 개수, 즉 아크의 개수는 U of P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멀티플 에지의 개수는 U of P보다 작으니까요. 예, 두 개의 디스크는 한 번씩 만납니다. 두 번만 쳐보세요. 두 번씩 만납니다. 두 개의 디스크는 두 번씩 만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다 빼더라도 멀티플 거를 다 빼더라도 이거보다 작습니다. 멀티플 에지의 개수는 U of P보다 개수가 작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그래프는 U of P보다 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멀티플 에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얘를 중심에서 유닛 서클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고 얘를 중심에서 유닛 서클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멀티플 아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는 겁니다. 유닛 디스턴스마다 하나 정도를 뺍니다. 그러니까 다 빼더라도 빼진 그 에지의 개수는 유닛 디스턴스 개수에 바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래프에서 아크의 개수는 이게 유닛 디스턴스의 개수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크로싱 lem마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자, 크로싱 lem마. 남은 이 그래프 G'의 크로싱 개수는 몇 개인가? 몇 개인가? 그러면, 오른쪽은 이제 크로싱 lem마에서 그냥 가져옵니다. 원래 있는 수 그대로 가져오죠. 36분의 1 곱하기 에지 개수의 3승 나누기 버텍스 개수의 제곱.
그래서 버텍의 개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n 제곱일 거고, 에지의 개수는 이 G 프라임, 죄송합니다. G 프라임입니다. G 프라임의 에지의 개수 3승이 될 거고, 근데 G 프라임 에지의 개수는 UP보다 크게 나갔다 그랬으니까, 이 G 프라임의 에지 3승을 UP의 3승으로 바꿔줍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왼편은 어퍼 바운드입니다. 당연히. 디스크 두 개는 두 번 인터섹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N개의 디스크에서 두 개를 고르면, 각각 두 번 인터섹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는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크로스 넷만은 쏙 빠지고, 양쪽에 두 개만 쫙 풀어쓰면 이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건 UP인데, UP를 이게 크로스 넷마의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상한 그런 3분의 4승, 3.3 곱하기 3분의 4승, n의 3분의 4승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K셋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K셋. K셋이라는 것은 플레인에서 n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n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라인 하나 그어가지고 한쪽 편에는 K개의 포인트만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K개의 포인트의 집합이 이제 하나의 K셋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라인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또 한쪽에는 K개만 있을 수 있는 것. 즉, 왼편 사이드에 K개의 포인트만 존재하도록 하는 라인의 개수가 K셋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K셋은, 제너럴하게 D디멘전에서는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포인트의 집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n개의 포인트에서 그냥 k개를 추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n개의 포인트에서 k개를 추수하면 n의 k승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k셋의 개수는 아주 작습니다. n제곱도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k가 1이라면, 익스트림 케이스 k가 1이라면 얼마일까요? k가 1이라면 k셋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어떤 게 어제 제가 제 토크에서 여기 나왔는데 컨벡설이지 않을까요? 그죠? 컨벡설에 있는 버텍스들이 바로 각각이 하나의 K셋들을 이룹니다. 그죠? 왜냐하면 컨벡설의 버텍스는 항상 라인으로 걔만 딱 잘라낼 수 있죠. 붙입니다. 다른 포인트를, 내부에 있는 포인트는 절대 못합니다. 그죠? 반대편 익스트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n over 2 셋 하핑 라인입니다. 이 포인트 셋을 절반으로 나눈 라인의 개수는 몇 개일까? 몇 개일까요? 지오메트리, 이게 플레인 위에 있는 포인트 셋이기 때문에 n choos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리니어라고 컨젝트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리니어일까요? 하나의 옵저베이션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만약에 어떤 포인트 하나를 딱 픽스하고 이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을 돌려보면, 돌리면서 몇 번 K셋이 나올 건가? 몇 번 나올까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 이게 K셋이라고 해보면 한쪽에 이제 K개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돌리다 보면 한 포인트가 그리로 들어갈 거고 한 포인트는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 개의 K셋이 따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리니어 존재를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하게는, 워스트 케이스는. 하지만 모든 버텍스가, 모든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이게 K셋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스턴트 곱하기 n 곱하기 K의 3분의 1승보다 작거나 같다. K는 이제 K수, 그러니까 K에다 1 넣으면 n이 되는 거고 2분의 1 넣으면 약 n의 3분의 4승. n 제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션의 문제가 아니라서 폴리노멀 푸느냐 안 푸느냐인 게 아니고 이제 증명하느냐, 몇 개가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P나 NP의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정확한 케이스에서 세는 알고리즘, 그거는 뭐 레티스 그래프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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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NP 하던 문제가 될 수는 없겠네요. 왜냐면, K가 주어지면, 한 포인트마다 돌려가면서 계속 해보면 되니까. 그죠? 폴리는 P였네요, 그죠? P. 브루트포스 알고리즘도 P처럼 많이 되네요. 왜냐면 포인트마다 이제 왼쪽에 K개만 존재하도록 하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보면, 다른 포인트들 계속 N-3개가 있기 때문에, N-3번의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팅하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해서는 중요할 겁니다. 저 바운드가 바로 이 차원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포인트에 대해서 K-셋의 개수가 몇 개인가 중요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 바운드를 하진 않고 이번보다 약간 위크한 바운드. N 곱하기 K의 2분의 1수. 이게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거만 하고 복잡한 거는 이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K-셋은 K-에지라는 어떤 그래프의 에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K-에지라는 것은 뭐냐면 디렉티드 에지인데, 그래프에서 이제 점 엔드가 있으면 거기 두 버텍스를 연결하는 포인트를 연결하는 라인 세그먼트입니다. 이게 디렉티드 에지입니다. 디렉티드 에지입니다. 근데 K-에지는 뭐냐면 이 K-에지를 포함하는 서포팅 라인이 있겠죠. 그 서포팅 라인의 왼쪽 편에 K-1개의 포인트가 있으면 이 에지를 K-에지라고 부릅니다. 비슷하죠, 정리가, 그죠? 근데 라인은, 저기 K-셋은 어떤 라인이 존재해야 되고, 왼쪽 편에 K개의 에지가 존재해야 돼요. K개의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K-에지라는 것은 어떤 이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이 다이렉트 그래프를 포함하는 라인의 왼쪽 편에 K-1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K-에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K-셋 문제를 그래프 문제로 바꿔가지고, 크로싱 넘버를 이용해서 바운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K-셋의 개수는 K-1 에지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의상, 그죠? 정의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보면. 비슷한 정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S를 K개의 포인트를 가지는 K-셋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인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나머지 포인트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K-1 에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포인트 셋에 컨벡스를 각각 보여가지고, 걔네들의, 이너 탄젠트 라인을 두 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저렇게 블루 방향이랑 레드 방향 두 개로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 엔드 포인트마다, 이제 엔드 포인트는 실제로 이제 원래 포인트 셋에 포인트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빨간 에지를, 즉, S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시작해서, 이 나머지 포인트 셋으로 가는 이 에지를, K-에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K-1 에지죠. K-1 에지. 왜냐하면 얘는 빠지니까. K-1 에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K-셋마다 하나의 K-1 에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블루는 왜 K-1 에지가 아니냐? 블루도 K-1 에지이긴 한데, 이 같은 집합 S에 대해서는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합니다. 왜? 어떻게 하냐면, 요 포인트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요 포인트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똑같이 K-셋이 다른 K-셋이 하나 존재합니다. 또 그 K-셋에 대해서는 얘가 K-1 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 카운트를 해주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K-셋의 개수는 K-1 에지의 개수랑 같다. 라는 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문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봅니다. 포인트가 하나, P라는 포인트가 존재하면, 이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L이라는 라인. 다이렉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L은 이렇게 프론트 파트가 있고, 이게 백 파트가 있습니다. 둘 다 다이렉트 라인입니다. 이 L을 P를 중심으로 이렇게 클락와이즈 로테이션 시켜보면, 포인트들을 만날 겁니다. 그죠? 만날 건데,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만났어요. 프론트 하프에서. 만났는데, 우연찮게도 요 에지가 K-에지가 되는, 이제 K-1 K-1 에지가 되는 그런 이벤트.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 에지의 서포팅 라인을 고려해보면 왼쪽에 K-1 개의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아웃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반대로,
뒤쪽을 보면, 백하프를 보면, 백하프에서 이제 L이 돌아가다가 어떤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루 에지가 K 에지가 됩니다. K-1 에지가 됩니다. K-1 에지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인 이벤트라고 합니다. 아웃 이벤트라고 부르고 인 이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고 어디 있느냐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렘마는 뭘 하냐면, 이 L을 돌리다 보면, 이 아웃 이벤트와 인 이벤트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라인이 왼쪽 편에 있는 포인트의 개수인데 어느 순간 K 포인트가 됐다가 다음 순간 줄어들어야지 다시 K 포인트가 되는 게 생기겠죠. 그죠? 이게 왼쪽에 있는 포인트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거나 하나씩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의 아웃 이벤트가 생겼을 때 왼쪽에 K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다시 아웃 이벤트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뭔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K가 되겠죠. 하나씩 증가하고 하나씩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K로 다시 줄어들어야지만 다음에 다시 K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웃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이벤트가 바로 인 이벤트입니다. 그죠? 다시 K로 줄어들면. 반대로 이게 증가했다면, 이렇게 증가했다면, 이제 반대로 증가했다, 이렇게 포인트 개수가 줄어들었다면 반대로 늘어나야지만 다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 이벤트와 인 이벤트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 더가 있습니다. 하나 더가 뭐냐면 이건 증명을 안 할 건데 어떤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이제 쭉 이제 이 포인트 셋을 이렇게 나누는 라인입니다. 근데 이 다이렉트 라인인데 왼쪽 편에 만약에 K개보다 작은 오른쪽 편 먼저 할게요. 오른쪽 편에 K개보다 숫자가 작거나 같은 포인트만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웃고잉 에지가 J만한 1개밖에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왼쪽 편에서 포인트 P에서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에지 아웃고잉 에지가 J만한 1개밖에 없다. 인커밍 에지가 J개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에지가 J개 있다면 나가는 에지는 J만한 1개밖에 없다. 만약에 L의 왼편에 K개보다 작은 포인트가 존재한다면 들어오는 에지가 J개라면 나가는 에지는 J 플러스 1개다. 만약에 양쪽 다 K개보다 많다면 그렇다면 들어오는 에지랑 나가는 에지는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인커밍 에지와 이렇게 블루 에지와 레드 에지의 관계인데 이 레드의 개수는 왼쪽 편에 있는 포인트 개수 또는 오른쪽 편에 있는 포인트 개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즉 왼쪽 편에 K개보다 적은 포인트가 있으면 나가는 에지가 빨간 게 하나 더 많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편에 K개보다 적거나 같은 포인트가 있으면 들어오는 에지가 하나 더 많다는 겁니다. 양쪽 다 K개보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렘마가 있습니다. 이 렘마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증명을 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증명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하냐면 제가 어떤 파티션이 있습니다. S와 나머지 포인트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라인이 이 두 셋을 디스조인트하게 나눌 수 있는 라인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이 KL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K 에지의 개수인데 어떤 K 에지냐면 이 L을 크로싱하는 이 왼쪽 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있는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로 가는 이런 K 에지죠. 의 개수는 바운드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이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K 에지는 반드시 이를 크로싱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K개보다 작게 하면 저 K 플러스 1보다 작다면 아까 앞에 방금 봤던 렘마에서 왼쪽 편에 K개보다 포인트가 작다면 들어오는 에지보다 나가는 에지가 하나 늘어나죠. 그래서 이 LT가 그 버텍스, 그 포인트를 딱 수입하는 순간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즉 뭐냐면 들어오는 에지만큼 인터섹션 했다가 갭을 잃어버리고 딱 넘어가는 순간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에지를 크로싱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앞에 렘마가 뭘 말해주냐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버티컬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 왼쪽에 K개보다 작은 수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 들어오는 에지보다 나가는 에지가 하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LT를 버티컬 라인을 여기서 그려보면 여기는 3개의 에지를 크로싱하고 있겠죠. 근데 이 버텍스를 딱 지나는 순간 4개로 늘어나겠죠.
즉, 하나의 버텍스를 지날 때보다, 포인트를 지날 때보다 한 개씩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크로싱 넘버가, 이 K가 왼쪽 편에 포인트가 K 플러스 한 개 있을 때까지, 처음부터 한 개 있을 때까지는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로일 때 0이었다가 하나를 지나면 1로 늘어나고, 또 하나를 지나면 2로 늘어나고, 또 하나를 지나면 3으로 늘어나서 K 플러스 한 개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양쪽 편에 다 K개보다 많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죠? 양쪽 편에. 저를 지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인커밍 에지랑 나가는 아웃고잉 에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수입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좀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개수가 K개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이제 나가는 에지가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줄어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L1은 0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L을 쭉 수입했을 때 이 KL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1까지 딱 증가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쭉 줄어들어서 0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스텝 펑션이 됩니다. 물론 이건 S에 대해서도 이제 디펜던트 하겠죠. S가 아주 작은 한계라면 당연히 클리어하게 바운드 되겠죠. 그죠? 이 예를 들어서는. 그래서 이 세 값들 중에 민이 바로 이 KL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이 K셋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긋더라도 K셋, 그 라인을 크로싱하는 K셋의 개수는 K 플러스 한 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을 그냥 디스조인트한 라인을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K 에이지라고 봅시다. 하나의 K 에이지. 그럼 그 K 에이지를 서포팅하는 라인은 당연히 앞에 렘마에서 K 플러스 한 개의 크로싱, 다른 K 에이지들로 크로싱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로. 반대쪽도 있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똑같겠죠, 넘버는. 그죠? 그래서 2배의 K 플러스 1인데 대충 뭐 2배의 K라고 씁시다. 그래서 모든 K 에이지들은 최대한 2K의 다른 K 에이지들에서 크로싱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로바즈의 렘마를 이용해서 쓰면. 그러면 이제 카운팅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카운팅? 크로싱 넘버. 자, 이 그래프의 크로싱 넘버는 각 에이지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 K 에이지들도 다 구성합니다. K 에이지들로. 버텍스는 원래 포인트 세트 그대로 구성하고 에이지들은 바로 이 K 에이지들로만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크로싱 넘버는 트리비얼하게 이렇게 바운드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지 개수는 MK이고 각 에이지들마다 2K개의 크로싱을 가집니다. 로바즈 렘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왼쪽 편은 크로싱 렘마입니다. 크로싱 넘버죠. 로어 바운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싱 넘버죠. 그래서 이건 에이지의 개수, 그래프 에이지 개수.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딱 풀어주면 에이지의 개수, 이 그래프의 에이지의 개수, 즉 K 에이지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라는 바운드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K셋의 개수에 대해서 K셋의 개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K-1 에지의 개수를, 즉 이제 여기서 이제 2K라고 쓴 이유가 이제 나오죠. 원래는 K 에지였는데 실제로는 K-1 에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넘버는 아까는 2 곱하기 K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K만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K-1 에지들의 개수를 이용해서 K셋의 개수를 이렇게 바운드를 했습니다. 이 바운드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이런 한쪽에는 K개의 포인트만 가지는 것들 다 파티션을 해야 되는, 파티션에서 그걸 계산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것은 이만큼의 파티션에 대해서만 하면 이게 옵티멀이다. 이런 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N제곱이 걸린다면 옵티멀은 아니고 뭐 이렇게 N제곱 개의 파티션을 구한다면 옵티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크로싱 넘버를 이용한 K셋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크로싱 넘버라는 것은 이 컴비나토리얼 지오메트리, 다른 말로 하면 뭐 디스크리트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지오메트리의 그래프에서 카운팅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펀더멘털한 어떤 그 프루프 테크닉을 제공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